지금의 칩보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의 혁명과 반도체 시장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들, 그다음에 인텔과 퀄컴의 반도체 사업이 어떤 그런 전략, 그 반도체 사업의 어떤 그 경쟁들,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전쟁이 다시 한번 또 불을 붙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 내용들은 좀 일부는 이제 칩보의 내용에도 있고 이제 AI 시대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의 혁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 설계 전문의 그 기업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TSMC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설계 도면만 갖다 주고 그냥 반도체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반도체가 단순한 어떤 그 메모리의 역할, 단순한 연산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아주 고도의 정밀한 어떤 계산들을 회로로서 다 그냥 계산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설비 생산 기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설계 노하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산은 TSMC라든지 또 삼성도 일부 그런 그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이런 기업들이 바로 파운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의 이익이 훨씬 더 크죠. 뭐 이건 제조 원가 없이 그냥 설계만 해놓으면은 되는 거고, TSMC라든지 삼성은 이거 뭐 공장 돌려야 되죠. 원가 들어가고 거기에 약품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이제 그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영역의 어떤 반도체 강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퀄컴은 바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의 모든 헤게모니를 갖고 모든 IP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그 주면서 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어떤 핵심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핸드폰이 이렇게 다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퀄컴이 설계한, 그러나 생산은 뭐 TSMC나 삼성이 한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퀄컴 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얘네들이 이익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그 AI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이제 그 알려진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제 처음에 반도체 설계 시장을 보면서 그래픽 쪽에 어떤 그 특화된 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면서 이런 이 화면에 이런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래픽이야말로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컴퓨터 화면에 그냥 그 그림 하나 그린다는 것이, 그냥 캐릭터를 보내는 거는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전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형성하는 거는 다트들 간의 이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확대시키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계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U는 바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그림들을 프로세싱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AMD는 요거는 이제 CPU긴 하는데 모바일 기기, 그 ARM 프로세스, 기계 안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칩들, 그런 것에 특화된 그런 그 CPU를 이제 그 설계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영역들이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인텔은 이 컴퓨터 시장을 갖다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PC용 또 서버 그런 데 들어가 있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 설계에 특화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리고 이제 TSMC는 어떤 전 세계의 그런 그 설계한 그런 반도체의 생산 기지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재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텔은 이제 CPU를 갖다 설계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386세대다, 486세대다, 이제 뭐 586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이 CPU의 그 넘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그 PC 시장에 특화된 그런 그 CPU를 갖다 설계하는데, 그 시점마다
처음에 이제 286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성능이 높은 CPU로 넘어간 것이 386이고 또 좀 더 성능이 높은 것을 이제 그 넘어간 것이 486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시리즈 그 CPU 시리즈를 내죠. 그래서 이것들이 PC에 들어가면은 그거 갖다가 뭐 386 컴퓨터다, 뭐 486 컴퓨터다 이렇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컴퓨터를 쓴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386이 제일 좋았어. 우리 때는 486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 정치권에서는 뭐 386 세대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PC라든지 그런 서버들, 그 은행에 들어가는 큰 그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CPU라든지 이런 것에 특화된 그런 CPU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인텔이 미스한 것은 근데 2010년 정도 들어오면서 이 그 모바일 시대가 열리잖아요. 핸드폰 시대가 열렸는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CPU를 등한시했어요. 그 워낙 이 기존의 PC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모바일 시장을 놓친 것이 사실 인텔로서는 상당히 큰 그 아픔이죠. 이후에는 사실은 핸드폰 숫자가 이 PC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더 늘어났고 그것을 갖다 그 시장을 이제 끼워찬 것이 바로 이제 ARM 프로세서들, 이 ARM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시장을 갖다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 이제 퀄컴은 특히나 이제 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됐고 이후에 이제 퀄컴, 애플, 삼성, 뭐 중국 뭐 이런 업체들과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퀄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AI 시대를 이제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 퀄컴이 이니셔티브를 좀 잃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챗GPT 나오고 뭐 또 좀 중국의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다시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 AI를 위한 CPU가 부각이 되는데 그것에 바로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AI 그 시대 반도체 전쟁의 이제 승자가 됐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비디아는 이 컴퓨터 그래픽 연산을 잘하기 위한 그 이 칩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화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선형 이 벡타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하느냐가 이 그래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아주 고성능으로 하는 그런 GPU 시장에 특화된 칩을 만들어냈었는데 LLM 모델이 발표가 되고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 AI에서 이 하는 계산이 그래픽스에서 하는 그런 벡터 계산하고 이 매트릭스 계산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AI 강의는 아니지만은 이 얘네들이 그 지금 LLM 모델에서 그 답변하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문서에서 그 글자들을 백터로 표시하고 그 벡터들 간에 서로의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이 매트릭스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거든요. 그 안에 이제 핵심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칩이 뭔가 보니까 바로 이 그래픽스 전용의 그 엔비디아 GPU인 거예요. LLM 모델에서는 GPU의 그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그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LLM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답변을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연산을 해서 더 좋은 답변을 주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연산을 다 시켜서 얼마나 빠르게 답을 찾아주고 하느냐가 사실 가장 지금 핵심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은 그런 GPU 공급이 수요를 갖다 못 쫓아가서 지금 뭐 GPU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이제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값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GPU를 사용하는 그 AI 개발자들에게 요 GPU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같이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그 AI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쿠다 생태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AI 연구라든지 어떤 AI 산업에 거의 이제 표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AI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엔비디아 GPU 써야 되고 그 GPU에 그래서 공급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니네 프로그램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그 GPU를 갖다 이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칩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TSMC에서 하잖아요. TSMC도 같이 막 뜨는 거예요. 그냥. 그 요즘 뭐 TSMC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해서 이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만 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그런 그 AI 반도체의 그 설계를 생산하거나 뭐 혹은 또 고성능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나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TSMC 대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우려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 또 HBM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HBM은 메모리를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갖다 이제 이렇게 하이어러키까지 만들어서 적층을 해서 이렇게 직접 회로가 될 수 있고 더 작은 평면에다가 더 많은 그 메모리를 좀 넣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올려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 HBM 기술을 삼성전자 놓칩니다. 그게 굉장히 또 큰 그 타격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거로는 그 팀들이 삼성은 굉장히 그동안에 기술 중심으로 굉장히 해와서 그냥 앞선 기술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것을 회사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앞선 기술이긴 하지만은 뭔가 상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이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갖다 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이제 다 뭐 통째로 그냥 나가서 사실은 들어간 것이 SK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가 도리어 이제 이 HBM 기술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추구하는 가치, 기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바뀌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삼성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 주변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삼성, 그럴 리 없다. 금방 쫓아간다, 이제. 삼성은 역시 삼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보여왔잖아요. 그 여러 위기들을 갖다 극복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술의 어떤 우위 회사로 보였기 때문에 삼성은 그러나 또 다시 또 뭔가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꺾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다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산업 전체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정말 그 어떤 산업의 어떤 그런 방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AI가 확 부각되면서 그 오픈 AI로부터 시작된 그런 그 AI의 높은 파고가 일어나면서 이 반도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그런 연산 능력이 높은 고성능 그 GPU, 엔비디아, 그 다음에 LLM 모델이라는 건 챗GPT라든지 뭐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그런 그 AI 그 모델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그 인터넷에 깔려있는 수많은 모델로부터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저장 장소. 이 어마어마한 저장 장소의 싸움.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고는 그런 HBM들, 뭐 이런 기술들 지금 이제 치열하게 지금 이제 기업 간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반도체 시장의 과거, 현재 요약을 좀 해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미국은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관련 미국 이제 설계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생산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은 제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분업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그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리스크 5 이제 아키텍처, 이런 그 새로운 또 컴퓨터 아키텍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또 주권에 대한 경쟁들이 지금 현재 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중국은 뭐 미국을 쫓아가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그 칩4라는 규제를 만들면서 아예 이거 안 되겠다. 생산도 이제는 우리 본토 안에서 일어나야지, 이거 저쪽에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공장들 다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SMC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좀 오스틴으로 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냥 이제 전체 우리가 설계 생산까지 다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놓치면 이거 이제 우리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 반도체 독립을 좀 해보려고 지금 여러 기업을 통해서 지금 뭐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